(2001년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예산선이 AB에서 AC로 움직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것은 XJ 가격이 상승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면 XJ 소비가 증가한다. 지금 XJ가 원래 이 균형점에서 이 균형점으로 움직이면서 XJ 소비는 지금 감소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XJ는 기펜제이다. 기펜제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큰 열등제를 의미하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이 모습을 보이면 이게 기펜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3번 XJ 소비는 대체효과로 인해서 증가하나 소득효과로 인하여 감소한다.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균형점에서 그 상대가격 비율만 변화했을 때 소비점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지금 바뀐 상대가격과 같은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려보면은 소비점이, 균형점이 원래 요 점을 A점이라고 하면은 요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효과는 지금 요 상대가격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지금 요 점에서 C라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서 요게 이제 대체 효과가 되겠고요. B에서 C로 가면서 요게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둘 다 XJ 그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3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XJ는 수혜 법칙을 따른다. 자, 가격이 올라가서 상승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여기 수혜 법칙이죠. 그래서 이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위의 그래프로부터 YJ 수익옥수는 도출할 수 있다. YJ 지금 가격에 대한 조건이 지금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YJ 수익옥수는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습니다. 2번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자발적 실업이겠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고요. 바깥치기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3번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죠. 실업보험이 잘 돼 있을 경우엔 자연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4번 효율임금 이론은 뉴케인작파 이론인데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띠기 때문에 경제의 구조적인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5번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된 상태, 이것이 아니라 경기적 실업률이 0이고 경제에 마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률만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4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소비자 효용 극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사과 가격, 배 가격, 그 다음에 소득이 주어져 있네요. 자, 바로 보면 1번 사과나 배에 대한 박대리 한계 효용을 체감한다. 효용함수를 가지고 한계 효용을 구해 보겠습니다. XJ에 대한 한계 효용은 X로 미분하면
2분의 3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의 한계 효용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미분을 y에 대해서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x제의 한계 효용과 y제의 한계 효용 모두 x제의 한계 효용에서 x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함을 알 수가 있고요. 한계 효용이 y제도 마찬가지로 y가 증가함에 따라서 y제 한계 효용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소득이 나와 있고 x제의 가격 곱하기 x제 수량 더하기 y제의 가격 곱하기 y제 수량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사과와 배에 대한 박대리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다. 우리가 한계 대체율을 구해보면 MRS x, y는 x제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제의 한계 효용이 되겠죠. 얘는 위의 식을 정리하면은 y 나누기 x가 됩니다. 자, 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지 볼까요? x제가 커지면 x분의 y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체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언제 가장 만족할 것인지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계산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x는 효용 극대화는 x제 수량은 2 곱하기 x제 가격분의 소득, 그리고 y스타도 2 곱하기 y제 가격 곱하기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사과는 60개가 되고요. 배는 30개. 요거는 좀 맞겠죠? 근데 이제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사과 때문에. 그다음 5번. 박대리가 6만원을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 수준은 60루트 3이다. 지금 사과 4번에서 구한 사과 60개와 배 30개를 효용함수 3루트 xy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60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내생적 성장이론 혹은 신성장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성장이론 요 용어가 2000년도 25번 문제 거기서 그 문제상에 주어졌었죠. 그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이 갖는 외부성으로 인해서 수학 체감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학 불변이나 수학 체증 현상이 나타나는 게 내생적 성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2번 수렴현상. 수렴현상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이론인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이것을 반박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3번 정부 정책은 단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 정부 정책을 통해서 1번에서 지금 보여지는 지식이나 기술을 발전을 시키면 그 외부성으로 인해서 수학 불변이나 수학 체증 현상을 일으켜서 장기에도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에서 수렴현상의 뜻이 뭔지만 알고 있었다면 4번을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5번 솔로 성장 모형이라고도 한다. 솔로 성장 모형은 외생적 성장 이론이죠. 그래서 4번 문제는 4번 정답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제와 A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의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제와 A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의 증가.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고요. 2번 제와 A의 가격의 상승. 가격의 상승은 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3번 보완제 C의 가격 하락.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제와 A는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4번 제와 A가 열등제일 때 소득의 증가.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대체재 B의 가격 상승.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이 재와 A로, B와 대체재인 A로 수요가 옮겨오게 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정보경제학 관련한 문제입니다. 바로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렇죠. 2번,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도덕적 K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주인과 대리인의 그 유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의 그 이윤이든 효용이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리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K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3번, 일반적으로 역선택은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에, 도덕적 K는 거래 발생 이후에 생긴 현상이다. 교과서에 있는 설명 그대로 나와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품질 보증이나 광고는 신호 발송 수단으로 이용된다.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에서 정보를 가지 못한 측에 자신의 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신호가 되겠는데요. 품질 보증이나 광고를 통해서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달하는 그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품질이 나쁜 차가 거래된 이유는 도덕적 K 때문이다. 그 정보경제학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역선택과 도덕적 K를 구분하는 그 부분에서 정답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선택은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떤 정보를 가진 측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성을 이제 그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이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도덕적 K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가진 측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할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이 나쁜 차는 어떤 정보를 가진 측의 그 감추어진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 K가 아니라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게임 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보수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노조 측과 회사 측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 문제에서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왼쪽 값은 노조 측, 오른쪽 값은 회사의 순이득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 게임이론에는 이제 대표적인 전략이 이제 우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시 전략이 있는데, 일단 먼저 우월 전략이 있는지 그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해 보셔야 됩니다. 우월 전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하든 가장 자기의 이익을, 효용을 그 크게 해주는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노조 측의 우월 전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직장 폐쇄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노조 측은 파업을 하는 쪽이 좀 더 이득이 더 높죠. 그리고 회사 측이 요구 수용을 선택했을 때도 역시 노조 측의 파업을 선택했을 때가 가장 그 이득을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노조 측 입장에서는 파업이 우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사 측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선택했을 때는 직장 폐쇄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 높고요. 노조가 작업 계속을 선택했을 때도 회사 측은 직장 폐쇄를 선택하는 것이 순이득을 크게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우월 전략은 직장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조 측의 파업이란 전략과 회사 측의 직장 폐쇄라는 전략이 만나는 그 박스 부분이 이 게임의 우월 전략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 균형을 구해봐야 되는데, 내시 균형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의해서 그 자기의 순이득을 그 극대화해주는 그러한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노조 측의 내시 균형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직장 폐쇄를 선택했을 때는 노조는 파업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요. 반대로 노조가 파업을 선택했을 때도
회사는 직장 폐쇄, 즉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업, 노조가 파업을 선택하고 회사가 직장 폐쇄를 선택한 이 부분이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시 균형 전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상대 어떤 특정 측에서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그 전략에 맞춰서 그 다른 전략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측이기 때문에 균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8과 8 요 부분을 만약에 이게 선택이 되었다 했을 때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은 얘보다는 직장 폐쇄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신의 그 이득을 8에서 10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시 균형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10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파업, 작업 계속이 아니라 파업으로 옮겨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내시 균형이 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노조 측이 파업, 회사 측이 직장 폐쇄를 하는 이 부분으로 귀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회사 측의 우월 전략은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아니죠. 직장 폐쇄를 선택하는 것이죠. 2번 보기 이 게임의 내시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자, 내시 균형은 노조가 파업을 선택하고 회사가 직장 폐쇄를 선택하는 이러한 조합이라고 했는데요. 파레토 효율적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둘 다 작업 계속 요구 수용 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둘의 이득이 둘 다 그 8로 다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더 계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내시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 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3번 이 게임의 내시 균형은 노사측 모두 손실이 있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3으로 해서 이득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노조 측은 우월 전략을 가지지 않고, 그렇지 않죠. 우월 전략이 파업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 되겠습니다. 5번 게임 결과 노사 어느 한편만이 손해보는 내시균형이 존재한다. 아니죠. 내시균형은 이 게임의 내시균형은 파업과 직장 폐쇄의 조합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 손해보는 내시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